작은 출판사나 뭐 영세한 동네 책방들을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도서정가제는 저희에게 더 좋은 거예요. 저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. 안녕하세요. 저는 꽤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1인 출판사 해와 1117을 차려서 일하고 있는 이현아입니다. 이제 편집자라는 일은 저자의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교정 도열을 보고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기둥을 세우고 골격을 맞추고 그다음에 완급을 조절하고 그래서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. 책 한 권은 저자와 편집자와 또 그 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결집이에요. 그런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감정의 증폭이 일어나죠.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든다는 일은 길게는 10년도 걸리고 뭐 짧게는 서너 달도 걸리는 일인데 그때마다 새로운 우주, 새로운 세상을 저로서는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하고 그러면서 저는 나이가 들고 저는 저보다 한 권을 만들기 이전보다 저는 더 성장하고 제가 누린 그 성장의 기쁨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고 그래서 또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것을 느꼈다고 얘기해주면 그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크죠. 제가 그 처음 책을 펴냈을 때 그 언론과 대형 서점, 온라인 서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. 그 외국어 전파담이라는 책이. 그리고 이제 독자분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죠. 근데 그 책이 언론과 뭐 일반 큰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관심을 받고 독자들한테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후에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광고 제안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 책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동력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. 다 좋은 뜻이고 선이고 호의였죠. 저 같은 아무도 모르는 1인 출판사에게 그런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호의였다는 걸 제가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 제안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책들이 매대에서 사라지고 온라인 서점에서 관심사에서도 비껴나게 됐죠.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. 왜냐하면 더 많은 광고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출판사의 새로운 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광고도 하지 않는 출판사의 책을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저희 책은 그걸로 끝났느냐? 그게 아니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많은 동네 책방에서 저희 책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자와의 만남을 하고 저자분들이 거기 가서 그 독자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. 그러면서 그 책이 사슬까지 판매가 됐고 지금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책으로 자리를 잡았고 처음 출판사를 차린 사람 입장에서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죠. 이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 책방들이 다시 살아나고 책방들이 살아나면서 저희 같은 작은 출판사들이 예전에는 대형 출판사나 그 홍보나 그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는 책들만 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면 저희 같은 작은 출판사들의 다양한 책들이 독자들과 훨씬 가까이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러면 당연히 책은 다양해지고 더 많은 주제, 더 많은 저자들이 출판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독자들은 그렇게 또 다양하고 풍성한 책들을 자기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그 출발이 개정도서정까지 시행이었어요. 그러면 이게 눈앞에 이렇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너무 긍정적인 변화들을 우리 일상에서 불러오고 있는데 이것을 왜 문제를 삼고 그 이전으로 그 혼란하고 그 무지막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네.
제가 최근에 펴낸 출판평론가 한미화 선생님의 동네 책방 생존탐구라는 책을 냈는데요. 이 책의 한 귀절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.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현실적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다. 그러나 이대로라면 오로지 베스트셀러만이 살만한 책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. 그런 세상의 책은 얼마나 별 볼 일이 없겠는가. 다양성이 사라진다면, 우리에게 읽을 만한 책들이 사라진다면 가장 먼저 독자들이 책으로부터 떠날 것이다. 네,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면 서점에서 이제 그 신간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구간으로 퍼센테이지 할인폭이 굉장히 컸어요. 그 떨이처럼 이제 판매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열패감이 이제 그 자리를 잡아요. 이제 은연중에.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. 싸구려로 취급당한다.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어쨌든 보호막이 있고 내가 만든 책이 언제 어디서든 적정한 그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다. 이건 또 돌이켜 보면 이 적정한 존중과 대우를 받기 위한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데 뭐 예전에 불성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 책에 대한 책임감의 강도가 이게 5년 후, 10년 후에도 유효한 책이 되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훨씬 더 이제 저로서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요. 이게 작은 출판사나 뭐 영세한 동네 책방들을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이 도서정가제는 저희에게 더 좋은 거예요. 저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책 생태계의 건강성, 공정성,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고 이것이 지금은 눈에 보이는 동네 책방과 작은 출판사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장 작가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고 책 생태계가 무너지면 이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치는 정부와 이 관계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예요. 책 읽는 문화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죠. 한번 좀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문화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해주셨으면